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 무슨 얘기해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최근에 좀 빠른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종목들입니다. 바로 이 홈쇼핑주들인데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았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될지 혹은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쇼핑주 더 올라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 이어졌었던 이 불황의 흐름들을 타고 알뜰 소비족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SPA 브랜드라든지 이 소셜 커머스 반값 쿠폰입니다. 혹은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쪽에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요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홈쇼핑 볼 겁니다. 자, 사실 이게 GS 홈쇼핑 차트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홈쇼핑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최근 단기간의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 흐름들이 나타났었던 이유들을 좀 보고 가야지 상승 동력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봅시다. 제일 처음에 홈쇼핑주가 하락했었던 건 첫 번째가 이 방송 수수료에 대한 부담입니다. 두 번째가 이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인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실제로요, 홈쇼핑사 총 5개가 있습니다. CJ, GS, 현대, 롯데, NS. 이 중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CJ, GS, 현대고요. 지금 시총순으로만 본다면 사실 CJ나 현대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매출순으로만 본다면 GS가 가장 높고 CJ나 현대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홈쇼핑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허가제입니다. 자, 이런 허가제에서 나름 이런 독점 체제를 구축을 해왔다가 작년이었나요? 작년부터 새롭게 이 홈앤홈 쇼핑이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전보다는 이 경쟁이 상당히 심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송출 수수료가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요, 이 홈쇼핑 방송이나 TV 방송을 볼 때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본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방송 채널 운영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혹은 뭐 OCN이나 YTN 같은 이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지상파 3사의 경우에는 완전한 PP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여기 좀 포함을 시켜놨어요. 이 방송 채널 운영업자가 지금 SO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로.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J ENM이라든지 CJ 헬로TV나 혹은 각종에 있는 지역 케이블, 이 홈쇼핑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이 전송망. 실제로 이것들을 전송을 해주는 사업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KT라든지 LG텔레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경쟁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출에 대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홈쇼핑에 한 판매사가 입점을 해서요, 1,000만 원만큼 매출이 났다고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판매 수수료가 예를 들어 35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남은 거에서 지금 또 하나 더 비용을 뗀단 말이에요. 뭐 그 외 기타 비용이라든지 혹은 이 수수료를 떼게 되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이 SO 수수료가 늘어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영업이익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험 상품 규제. 자, 보험 상품 규제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 이제 안 파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홈쇼핑사들이 보험 상품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형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남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 수수료 비중이 한 3.2% 정도가 되는데 별로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본다면 꽤 높은 비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이런저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악재들을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또 다른 모멘텀을 안고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때까지 이 올라왔었던 이 배경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경기 불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알뜰 소비족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가 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가 흐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의 흐름들, 특히나 이 수출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투자 대안처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요. 또 다른 게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퍽값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퍽값이 구해지는 게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 이렇게 나눈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주식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이 비율에 대해서 회사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주식 한 주가 얼마만큼 비싸게 거래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현대홈쇼핑이나 CJ홈쇼핑 그리고 이런 홈쇼핑사에 보면 보통 펄값이 9배에서 한 15배 정도 요 사이예요. 근데 지금 글로벌 유통업체 주가가 거의 15배에서 25배 정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홈쇼핑사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한 펄값이 10배 정도 갈 때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홈쇼핑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외형 성장을 지속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특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상장해 있는 세계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CJ홈쇼핑의 경우에 최근에 15% 정도 취급고 증가율이 이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뛰어넘고 제가 요 내용은 내일장 종목선 카페에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일단 좋은 거예요. 자, 3분기 취급고가 전년 대비해서 14.5% 정도, 한 6,832억 정도가 지금 있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가 이 CJ 헬로비전. 자회사죠. 상장하게 되면서 지분 가치 상승 또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GS홈쇼핑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취급고도 꽤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저마진 제품의 비중을 줄이고 패션 같은 고마진 제품을 늘림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홈쇼핑을 보면요. 현대홈쇼핑의 가장 큰 장점은 요거예요. 다른 홈쇼핑 대비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인건비가 낮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험 상품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상품 같은 무형 상품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마진 상품, 뭐 패션이라든지 명품 쪽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S홈쇼핑, CJ, 현대홈쇼핑의 흐름들을 봤을 때 각각의 개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CJ홈쇼핑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빠르게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GS홈쇼핑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대홈쇼핑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홈쇼핑 업종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비해서는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 환경들이 개선되고 결국 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서 활성화 국면으로 넘어가줘야지만 궁극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뭐 6개월, 1년 후의 성장성을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한두 달 정도의 주가 흐름들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너무 길게 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요. 내일장 종목비선 카페에 제가 정리를 해놓을게요. 내용 확인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